우리 전공 물질과 식품 영양,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영양에서도 이공계 영역에서 물질을 설명하지 않고 분자 단위에서 물질이 설명되지 않으면은 결코 전공자라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전공을 했는데 전공 밑바탕이 없는지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남은 잘 몰라요. 본인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밑바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밑바탕은 물질 베이스, 나노 베이스, 분자 레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은 흙으로 갑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근데 흙으로서 사람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체가 됐어요. 그러면은 흙에서 왔는 부분은 물질입니다. 흙에서 왔는 건 흙으로 갑니다. 근데 정신 영혼이 바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 여기에 정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은 우리 생명이 끝나면은 어디로 가느냐? 몸은 땅속으로 가서 자연상태로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정신 영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느냐? 이게 안 사라지고 뭐 이렇게 떠다니고 이러니까 무슨 처녀 귀신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 맞죠? 그럼 우리도 생명이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자, 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룰 부분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정신 영혼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음식, 식품,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질을 알아야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탄수화물, 지질, 아미노산, 단백질 등등 대사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물질을 알자. 자,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설명을 아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이 어린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이 생명체가 구성되어 있느냐?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떤 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개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 기관은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조직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상피 조직이 모여서 조직이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이 생명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익히 잘 아는 세포입니다. 영어로는 셀. 맞죠? 자, 세포. 우리 몸이 세포 몇 개 정도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숫자도 대충 지금 몇 개더라 이런 세 가지고 숫자도 나오죠. 어찌됐든지 세포가 생명의 최소 구성 단위, 기본 단위인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세포는 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현미경이 이제 발견되고 나서 세포 속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더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세포 소기관의 하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발전소 역할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럼 세포 소기관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세포 속에서 같이 이제 역할을 해 나가니까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세포 소기관은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또 깊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세포 소기관 안에 모든 세포 소기관의 물질들로 만들어져 있다. 그 물질의 최소 입자 단위, 성질을 나타낸 최소 입자 단위가 뭐냐? 분자입니다. 분자. 그러니까 무슨 분자로 되어 있을까? 분자, 여러 종류의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분자를 대표적인 우리가 분자 종류보다는 예로서 하나, 세포 속에 우리 몸 속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물을 하나 예로 듭시다. 물이 물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 분자. 물 분자를 화학식으로 쓰면은 분자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물 분자식으로 쓰면 H2O입니다. 물 분자식 H2O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거 다 이거 물 분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 분자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보니까 이와 같이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물 분자가 만들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 분자, 무슨 분자로 되어 있느냐? 탄수화물은 무슨 분자로 되어 있냐? 단백질은 어떤 분자로 되어 있느냐? 지방은 어떤 분자로 되어 있느냐? 분자 레벨에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밑바탕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 먹고 마시는 음식 다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기에 김밥을 금박으로 입혔습니다. 금도 물질이에요. 김도 물질이고 밥도 물질이고 다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물질을 어느 단계에서 그냥 쌀은 쌀이다. 김은 김이다. 금은 금이다. 끝. 그러면은 더 이상 설명이 안 되잖아. 어디? 분자 레벨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 식품, 영양, 물질. 자, 물질이 뭐냐? 물질 성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한다. 그 질량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한다는 건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에 우리가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다 있잖아.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다 물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을 알도록 하자. 이공계 학문 영역에서 물질을 다루지 않는 이공계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해를 하지 않고 설명이 된다. 그 설명은 밑바탕 없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 베이스는 화학 베이스를 갖춰야 된다. 자, 요약 파트 1 요약은 전공을 위해서 물질을 알자. 그 다음 식품 영양 우리가 전공이니까 또 영양 성분 이거에 물질의 변화가 전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설명이 지금 얘기하는 무슨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지질 대사, 에너지 대사, 이 대사 그러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물질의 변화,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 물질 베이스를 꼭 이해가 필요하다. 자, 파트 2 계속 이어집니다. 자, 자, 물질을 다루는 기초 학문인 화학을 이해해야 되겠다. 자, 물질을 다루는다 했는데 물질에 뭐를 다뤘냐 하면은 자, 이렇게 구조, 조성, 이 순서를 바꿔봅시다. 구조, 그 다음에 끝에 조로 끝나실까? 조성, 성으로 끝나서 성질, 그 다음 변화, 다른 말로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영양생화학 들어가기 전 단계에 밑 베이스를 좀 닦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체와 관련된 자, 유기화합물을 이해한다. 자, 물질을 다뤘는데 자, 왜 유기화합물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유기화합물이 우리가 다뤄야 될 물질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질은 앞쪽에서 한 번 더 나온 부분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한다. 자, 그러면 화학이 다루는 영역이 자,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가 무엇이다? 나노 그러는 사이즈의 10의 마이너스 9성 메타 나노 사이즈, 즉 분자 단위를 다루는 학문 영역이다.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도록 한다. 자, 그럼 물질에 무엇을 다루느냐? 첫째,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자, 이거는 조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말로 구성 성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음식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뭐 쉽게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질, 바이타민, 그다음 미네랄, 물, 그다음 럭파지라고 그러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자,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거는 물질 분자 레벨 베이스로 설명했는 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그 분자 레벨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물질 한번 봅시다. 물질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가 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자. 그럼 분자 레벨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분자 레벨. 자, 물질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 단위가 분자이다. 그러면 이 분자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내면은 분자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무엇이든지 보시면은 저거는 뭐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까? 그럼 저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구성 성분은 분자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는 단당류의 종류들이죠. 단당류, 탄수화물의 단당류의 한 종류들인데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는 내가 이름 들어봤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자, 포도당 분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과당은 어떨까? 갈락토즈는 어떨까? 분자식으로 쓸 수 있도록 알아보자.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이름은 다르죠. 이름은 다르지만은 분자식으로 쓰면은 C6H12O6 똑같아요. 분자식 똑같아요.
분자식 똑같은 거 알고 있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즈가 분자식으로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냐? 같은 물질이에요? 아니죠. 완전 다른 물질입니다. 포도당은 포도당이고 과당 과당이고 갈락토즈는 갈락토즈예요. 다른 물질이에요. 놀랍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자식으로만 표현해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즈는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어떻게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분자 구조를 알아보니까 이걸 구조식으로 쓸게요. 구조식으로 쓰니까 이와 같이 포도당은요, 자, 이런 사슬 구조가 있고 고리 구조가 있는데 사슬 고리 구조, 이렇게 사슬이 고리 되었다 고리가 또 사슬이 풀려서, 자, 이렇게 고리가 풀려서 사슬 구조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포도당은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셨죠?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봤습니다. 그럼 과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포도당과 과당이 다른 것은 구조식을 써보니까 포도당과 과당이 다르다 그러는 것이 밝혀집니다. 맞죠? 이와 같이 물질을 구조식까지 써봐야만 그 물질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분자식 일단 아시고 그 다음 구조식까지 쓸 수 있다면은 그 물질에 대한 이제 성질을 설명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 가지고 구조도 바로 이 화학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로서 우리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는 지금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 쉽게 와닿는 거 이겁니다. 자,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아주 귀금속입니다. 여기에 흑연이 연필심, 흑연, 석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연필심, 석탄, 흑연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들어가 보면요, 탄소만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탄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연필심이 되냐? 그것은 탄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결합 구조가 다릅니다. 결합 구조가 달라요. 그래, 결합 구조가 다르니까 하나는 보석이 되고 하나는 그냥 연필심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우리가 단백질 보세요. 1차, 2차, 3차, 4차 구조 그러죠. 이게 다 지금 구조 조금 비틀어지더라도 완전 그 물질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룰 때, 자, 이제 앞쪽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 조성 받고, 그 다음 구조도 받고, 그럼 물질별로 다 성질이 다를 거 아니야. 맞죠?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변화. 물질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구성 성분의 조성이라고 구성 성분 혹은 화학 결합 등을 통해서 계속 변화됩니다. 자, 이 변화를 동반할 때 우리가 화학적 변화를 다른 말로 화학
반응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화학 반응.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죠? 뭐 반응. 그러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적 결합력과 화학적 결합력. 우리가 항상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맞죠? 물리적 결합은 어떻게 보면 결합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화학 결합은 아주 강한 결합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물질의 변환을 다른 말로 물질 대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메타볼리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물질 대사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룰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화학적 변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대사를 이 사전의 용어, 자, 위키백과 사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 자,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대신하는 일을 물질 대사, 신진 대사, 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세포가 태어날 때 세포 그대로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세포 있습니까?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시고 그럼 새로운 세포로 계속 묵은 세포 그래 묵은 세포는 없어지고 새 것이 생겨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게 신진대사입니다. 참고로 우리 뼈가 단단하다고 그러지만은 뼈 세포도요 한 10년이면은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교체됩니다. 10년이면. 그럼 실제로 우리는 10년 아니라 20, 30년, 80년을 살 때 새로운 것으로 계속 교체가 되었다는 얘기잖아. 만약 묵은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분열을 한다. 급격하게 분열을 한다. 그게 뭡니까? 암조직이잖아. 암조직. 그래서 자, 신진대사 또는 단순히 대사는 생물의 세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변화이다. 이 변화에는 생체 내 물질의 분해, 합성과 같은 화학작용이다. 그 다음 효소가 반응을 촉매하며 자, 촉매한다. 그러니까 촉매한다. 자, 효소 얘기가 나오고 어찌 되었든지 이와 같이 물질 대사가 우리 몸에 계속 일어납니다. 소화 흡수부터 모든 생물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 신진 대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포도당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보산이 되고 아세틸코에로 변환되어 가지고 구연산 뭐 등등 해서 옥살로 아세트산 다시 말해서 요 영역이 세포질에서 피루보산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해당 과정이고 피루보산이 구연산회로 돌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도 얻고 우리 몸에서 합성해야 될 물질들 다 이 과정에서 새로 합성도 하고 이래요. 자, 이 과정을 하나 피루보산에서 아세틸코에 자, 이게 CH3COOH 피루보산입니다. 자, 여기 있는 피루보산이에요. 아세틸코에가 요 물질이 아세틸코에입니다. 피루보산이 아세틸코에 만들어지면서
자, 필요한 화학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식으로 쓴 부분이 요 반응식이에요. 지금 이건 어려워서 안 보입니다. 이거 외우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물질의 모든 변환 과정이 이제 앞으로 분자 레벨에서 설명이 되도록 우리가 자, 구조, 조성, 성질, 변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다룰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바로 여러분 교재에 자, 이 부분을 우리말로 봤습니다. Element and Compound, Atom and Molecule. 자, Element 원소 얘기였습니다. Compound 화합물. 그러니까 원소와 화합물. 그리고 원자와 분자. 자, 그러면 이제 분자가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졌고 분자에서 물질의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나타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자, 이 부분은 원소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못 보니까 지금 교재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나서 이어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